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지난 시간 공유드렸던 F1팀의 수익 구조와 관련한 영상에서 F1팀이 얻는 수익 중 FOM으로부터의 지급금 비중이 가장 크고 그 액수도 2019년 기준 1조 1천억 원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OM은 얼마나 큰 수입이 있기에 매년 이런 1조 수준의 돈을 F1팀들에게 포상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FOM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FOM. FOM이란 F1의 중개와 상업적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F1의 핵심 조직입니다. FOM은 모든 F1 그랑프리의 TV 생중계를 제작하며 이를 전세계 계약된 방송사에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의 상업적인 운영을 책임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중계권, 저작권, 그랑프리 개척권과 관련한 권리 행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매 시즌 F1 캘린더의 초안을 구성하고 FIA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WMSC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F1 그랑프리의 물류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것 역시 FOM의 역할입니다. FOM은 2016년에 F1을 인수한 미국 기업 리버티 미디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OM의 수입 원천. FOM의 수입 원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FOM의 연 매출액과 수익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그랑프리가 개최되었으므로 2019년 시즌 기준의 비용으로 설명해 드리는 점 참고 요청드립니다. FOM의 2019년 매출액은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2,37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각 팀의 상금 지급 및 기타 지출 비용을 적용한 후 남은 수익은 약 1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모터스포츠답게 엄청난 돈이 오가는 F1입니다. 하지만 항상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어서 2017년에는 413억 원, 2018년에는 761억 원의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FOM의 수익 창출 분야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송 수입입니다. 2019년에 열린 21개 그랑프리에 대한 전 세계의 누적 시청자가 무려 19억 명이었으며 이를 통해 8,500억 원의 수입을 거뒀고 이는 FOM의 전체 수입의 38%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시청자 기준 상위 5개의 국가는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순이었으며 이 모든 국가의 누적 시청자 수가 1억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폴란드,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년 대비 200% 이상의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청자 증가가 있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꾸준한 시청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시즌의 누적 시청자 수는 15억 명으로 줄었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21경기가 열린 2019년에 비해 4개의 레이스가 덜 열렸기 때문이며 경기당 시청자 수는 전과 비슷한 8,800만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시즌 중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헝가리 그랑프리에서는 1억 4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였다고 하니 F1이 재미없다거나 내연기관의 종말이 가까워 F1이 위기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글로벌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기우에 불과한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 F1이 왜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지와 관련한 영상은 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FOM은 전세계 방송사의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각의 국가의 방송사는 자체 해설과 그래픽을 해당 국가의 스타일로 수정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은 개최권료입니다. 전세계 모든 F1 그랑프리 개최지에서는 그랑프리 개최를 위해 큰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FOM의 개최권료 수입은 6,71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개최 계약의 금액과 조건은 FOM과 레이스 프로모터 간 기밀 유지 조항이 있어 외부에 상세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FOM은 평균적으로 경기당 약 300에서 350억 원 정도 수준의 개최권료를 해당 국가의 주최 측으로부터 수령하고 있다고 산술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개최권료 조건이 다를 것이므로 그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1 그랑프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큰 모나코 그랑프리의 경우 그 주최권자가 FOM에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는 좁은 시가지 서킷인 관계로 추월이 어려워서 팬들 사이에서는 가장 재미없는 서킷으로 뽑히는 편이지만 모나코 그랑프리가 없는 F1 시즌 캘린더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인 듯 합니다. 참고로 연간 F1 그랑프리 누적 관람객은 2019년 기준 약 420만 명이었습니다. 그랑프리당 무려 평균 20만 명의 관중이 서킷을 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폰서 수입으로 3,356억 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FOM과 계약된 주요 스폰서는 하이네켄,
에미레이츠, 피렐리, DHL, 롤렉스, 아람코 등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시즌에는 LG가 FOM의 메인 스폰서인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되었던 2010년에서 2013년과 맞물리는 시기인데 코리아 그랑프리가 지속 개최될 수 있었다면 LG의 스폰서십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그 외의 기타 수입은 패독클럽 수입과 물류 서비스, 서포트 레이스, 넷플릭스나 기타 TV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스냅챗, 트위치 등의 전체 팔로워는 2019년 대비 36% 증가한 3,500만 명 수준이었으며 영상 조회수는 47% 증가한 49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시즌3까지 성공적으로 방영 중인 본능의 질주와 관련한 수수료도 기타 수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한 직접적인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고는 하나 F1을 홍보하여 새로운 팬을 유입시키는 효과는 적지 않은 듯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시청하였으며 특히 이번 시즌3의 가슬리 에피소드는 한편의 성장 영화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F1의 OTT 스트리밍 서비스인 F1 TV 프로로부터 얻는 수입도 FOM의 기타 수입에 추가됩니다. 여기서 OTT란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버 더 탑에서 탑이란 셋톱박스를 의미하는데 PC, 스마트폰, 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까운 예로는 넷플릭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1의 OTT 스트리밍 서비스인 F1 TV 프로는 기존 TV 중계 계약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아직 수익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티켓 수입은 개최권료를 지급한 주최권자의 몫이지만 이 또한 FOM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장 내 음료수 하나의 가격에도 FOM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에 팀과 드라이버의 벌금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에 FOM이 직면한 문제. F1 그랑프리 개최권료는 시즌에 따라 FOM의 전체 수입의 30에서 35% 비중을 차지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F1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로 레이스가 취소되면 그만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최권료를 지급해야 될 주최 측은 보통 서킷 오너이거나 해당 국가의 모터스포츠 협회 또는 정부기관이며 주 수입이 경기 티켓 판매 수입이기 때문에 관객이 없는 경기를 개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광 수입과 같은 2차적인 수입도 없어지는 점 또한 주최 측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상황은 FOM의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8경기로 축소됐던 2020년 시즌의 캘린더를 어떻게든 17경기로 늘린 것과 2021년 시즌의 캘린더도 역대 최다의 23경기로 꾸린 것도 전년도에 치르지 못한 경기를 최대한 치르고자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바레인, 아부다비, 아제르바이잔은 관중 유무와 관계없이 개최권료를 지불하기에 적극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년간 호주에서 열린 개막전이 바레인에서 열린 듯 싶으며 이번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가 최초로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FOM의 새로운 먹거리. OTT 스트리밍 서비스. FOM의 현재의 수익 구조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FOM은 새로운 수익 창출 방향을 모색하며 개최권료에 대한 의존 비중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앞서 설명한 F1 TV 프로와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F1 관련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켓 리서치 기관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츠에 따르면 OTT 시장의 가치는 2020년 76조 원 수준으로 급상승하였으며 2024년에는 177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FOM도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2020년 11월 F1의 소유주 리버티 미디어는 약 6,200억 원 규모의 리버티 미디어 어퀴지션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통신기술 등과 관련된 회사로서 FOM과 연계하여 OTT 관련 신규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F1의 소유주인 리버티 미디어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종목 티커가 FOONK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액이나마 F1 팬으로서 주식을 살까 살짝 고민되네요. 키미TV에서 준비한 FOM의 수익 구조와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